집 밖을 나섰을 때 가스밸브를 잠갔던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 덕분이죠. 말 그대로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단순히 가스밸브뿐 아니라 교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T 리서치 업체인 가이터에 따르면 올해 사물 인터넷 연결 장비의 수가 49억 개에 달을 전망이고요. 2014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무려 3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20년에 무려 250억 개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이 새로운 기술이 앞으로 산업 지도와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잠시 후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 사물 인터넷 테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게 되는데요. 사실 정확히 사물 인터넷이 무엇이야라고 묻게 되면은 정확한 답변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 도움 주실 분 오라클 최윤석 전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무님.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사물 인터넷이란 예, 무엇인가요? 예. 사물 인터넷 요즘 그러니까 그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해서 IoT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IoT는 그 가장 중심에 일단 그 센서가 놓이게 되고요. 센서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센서가 무언가를 한 상황을 인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혹은 액추에이터, 구동기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모터라든가 뭐 로보담이라든가 무언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움직이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엮어서 그것들을 서로 연결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커넥티비티를 얘기하게 되고 그것들을 기존의 프로세스, IT 프로세스나 아니면 사람에게 연결해서 스마트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 이것이 사물 인터넷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상상할 수 있는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뭐 아니면 화재 감시 센서 등등등 수많은 센서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센서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연동할 수 있는 센서를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센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예, 가볍게 구현이 되나 보죠. 이렇게 좀 램프가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보실 예. 거고요. 여기 앱을 하나 구동을 해보면 이렇게 그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 측정하는 건가, 이게? 이거는 이 음주 측정을 하게 된 센서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술을 먹고 나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를 좀 확인하게 되는 센서가 있고요. 이거 말고 제가 업무상 일본 출장이 잦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많이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 염려를 걱정 하더라고요. 많이 되죠. 그래서 준비한 게 이 스마트 가이거고요. 이것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 그 방사능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콘을 예. 눌러서 마이크로 시버트 단위로 내가 방사능 수치를 측정할 수가 있게 예, 됩니다. 이게 조명 반사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예,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센서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요건 뭐 이제 방사능 수치를 잴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방사능 수치는 아까 음주 측정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데 비해서 얘는 5분에서 10분 정도 수치 놔두고 측정을 하게 근데 되고요. 그 조그만 잭 하나가 이렇게 그런 걸 읽는다는 게 참 상상이 안 가는데요. 예. 근데 이미 지금 센서 기술들은 많이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것은 그 에어큐브라고 하는 지금 이 공기 품질과 미세먼지를 측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이 환경이 좀 약간 나쁘다고 보이게 이 되는데, 스튜디오 안에가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상태는 좋은 상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센서 하나로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죠. 예. 예. 왠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노라니 이 3월 인터넷 하게 되면 뭐 여러 장비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무엇을 읽어내는 센서 기술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그 원하는 부분에서 원하는 밸류들을 얻어내고 그것을 적절히 가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뭐 뉴스나 기사에서도 사물 인터넷 어떤 성장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무궁무진하다 막 이런 얘기 사실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성장 가능성이 얼만큼 되는지 그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얼만큼 있는지 예,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스마트 디바이스로 사용되는 것들은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PC를 사용하셨었죠. 근데 이 PC나 스마트폰, 태블릿은 이미 성장세가 멈춰져 있거나 이미 후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 IoT,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는 무한히 확장할 것이기 때문에 예측치로는 매년 35% 이상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보면 지금 2020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던 태블릿, PC, 지금 나오고 스마트폰, 있는 예, 그래프가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밑에 쫙 깔려 있는 부분이 지금 현존하는 디바이스고 녹색으로 엄청난 성장을 보이는 부분이 지금 IoT, 사물 인터넷 부분인 거죠.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은 대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15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태블릿, 그다음에 PC를 합친 것이 3월 인터넷 시장보다 더 큰데 예,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 모든 것을 합친 게 2020년에는 3월 인터넷이 더 커지는. 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 지금 그 준비된 슬라이드와 같이 이 분야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분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스마트홈, 그 다음에 그 스마트카, 그 다음에 헬스케어 영역, 그 다음에 빌딩 매니지먼트나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부분 이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고 2020년까지 앞으로 나오게 될 디바이스의 양이 약 80억 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디바이스 2020년까지 출시돼서 시장에 확산될 것들의 양을 한번 예측해 보면 이 그래프상에 이 차트상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홈 부분, 스마트 홈에 관련된 디바이스가 가장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구현화되고 보여주는 것들도 있습니까? 좀 왜 우리가 보게 되면 자동차계는 모터쇼에서 뭐 자기 어떤 기술력들을 보여주는데 예,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실제화돼서 이게 예. 좀 사람들한테 좀 소개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게 스마트 홈을 말씀드렸는데 예. 스마트 홈 가전에 관련된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행사를 두 개를 꼽으라면 매년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베를린에서 열렸던 IFA 이 두 가지 행사가 가전의 양대 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 IFA 행사에서도 그 모든 주요 가전 회사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 회사들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가 스마트 홈이었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많은 솔루션들을 선보였었죠. 그리고 이미 이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보다 좀 앞서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곳에 이미 우리로 말하면 하이마트 같은 매장이죠, 가전. 예. 그런 곳에서 이미 그 스마트 홈을 위한 커넥티드 홈 존이 만들어져서 관련된 물건들을 구매할 수가 있고요. 타겟이라든가 시어스 같은 다른 매장들도 이미 그 체험존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같이 꾸며놓고 내가 어떤 상황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많은 발전이 있게 되고요. 스마트홈 부분에서도 시장 성장수는 보시는 차트와 같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성장을 보일 영역은 스마트 홈 에너지 매니지먼트 영역, 그리고 스마트 홈 시큐리티 영역입니다. 지금 영어로 돼 있으니까요. 예. 조금 이런 영어 자료가 나올 때는 좀 조금만 좀 자세히 좀 구체적으로 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차트상에서 밑에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진한 곤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스마트 홈 에너지 제일 매니지먼트고 하단선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큰 볼륨이 홈 시큐리티 영역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일반 가전 제품을 연결하는 것보다 그 두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의 욕구가 제일 많고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서도 2조 이상의 금액을 주고 인수했던 네스트라는 회사,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되어서 내가 온습도나 관련 정보들을 계속 인터넷으로 저 작은 장비가 얻게 되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온도를 설정해 왔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 이런 스마트하게 학습된 결과로 스스로 동작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 에너지 매니지먼트의 또 다른 영역은 보시는 것 같은 스마트 콘센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집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 아울렛들은 스마트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가전제품의 전원을 껐다 켰다를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저런 스마트한 콘센트를 기존 콘센트 위에 꽂게 되고요. 이것들을 그 제어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장비를 집에 무선 공유기 옆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 각각의 콘센트를, 무엇은 뭐 거실 스탠드, 또 2번 콘센트는 뭐 커피포트, 이렇게 내가 다 기록을 해놓게 되면 내가 스마트 디바이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혹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 아주 손쉽게 그 가전이나 에너지 매니지먼트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아까 또 다르게 말씀드렸던 그 홈 시큐리티 영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보면 그 월 뭐 가입비를 내고 뭐 카메라를 달거나 해서 그렇죠. 그런 서비스들을 받고 계신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250불짜리 이런 장비 하나만 집안에 설치하게 되면 적외선 센서로 모든 것들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모션이 감지되면,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내가 사무실에 출근해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문자가 와서 내가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확인하겠느냐, 뭐 아니면 사이렌을 울리겠느냐, 이런 조작들을 내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집에서 편하게 요즘 많이 또 사용하시는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그 단순하게 그냥 이미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마트폰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청소 모드를 설정하고 스마트폰으로 컨트롤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요즘 그 IFA의 이번 최근에 행사에서 선보였던 스마트 오븐이 있었는데, 이 오븐 같은 경우에는 오븐의 손잡이 안쪽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커넥티드 오븐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계속 스트리밍 될 수 있고요. 그 말은 오븐에 있는 음식물이 다 있는 상황인지 혹시 타지 않을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요리는 해놓고 내가 그 조리가 되는 중간 시간 동안에는 TV를 시청하시면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저 상황을 그냥 스트리밍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내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화분의 정도가 많으실 것 같은데, 예.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다들 정원을 많이 쓰시니까요. 이런 경우에 이 그 정원이나 화분에 보시는 것과 같은 센서를 달게 되고, 그 센서가 토양의 뭐 그 수분 상태, 그 다음에 햇빛을 광량이 얼마나 되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서 이미 프로그램된 앱을 근간으로 가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잘못해서 이제 말려 죽이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예. 이런 센서를 쓰시게 되면 식물에 대한 지식 전혀 없어도 어. 식물 말려 죽일 일은 없으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무척 재밌고 신기한 영역들이 이제 하나둘씩 저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요. 참 예상치 못했던 것들도 있고 예상하고 있었던 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구현하는 것도 있네요. 사실 전자레인지나 오븐에서 이렇게 음식이 다 됐는지 보고 있거나 또 이렇게 열고 좀 만져보거나 예. 이런데 실제로 자기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편할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사실 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강도가 들어오거나 예. 쎄 무슨 뭐 그런 거 예, 있지 예,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존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감지해서 나한테 정보를 준다면 그거를 곧바로 신고하거나 사이렌 울리게 하는 기능들 예. 되게 유용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저런 것들을 직접 구현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기존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또 굉장히 후폭풍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런 장비와 다른 부가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는 뭐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엄청나게 산업의 어떤 지도랄까 지형이 바뀔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이군요, 지금 예, 현재가.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사물 인터넷 하면 제일 많이 최근에 거론되는 게 웨어러블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도 바로 이쪽 분야의 한 어떤 디바이스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웨어러블 기기들이 다 대부분 센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센서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준비된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아이에게, 그 신생아에게 뭔가 센서를 붙여서 뭐 용변을 보진 않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 약병을 만들어서 약을 복용해야 될 시간에 약병이 열렸다 닫힘을 확인하는 거죠. 아하. 약병이 열렸다 닫히는 행위가 없었다면 약을 안 먹었다고 보고 경고를 준다거나, 뭐 그다음에 독거노인에게 센서를 붙여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쓰러지시는 상황을 인지한다거나,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또 다른 한 분야가 되는 것은
quantified self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영어 그대로 말하면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정량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수치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모든 걸 측정해서.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몇 분을 잤는데 그 잠을 잔 정도가 얼마나 숙면을 이루었는지,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는 몇 분간 먹었으며 포크질을 몇 번을 했는지, 내가 몇 걸음을 걸었고 자전거는 어떻게 탔으며 계단을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했었는지, 내가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센서로 기록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내 건강한 삶을 유지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한 수많은 센서들은 이미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상용화돼서 성공한 게 드물 뿐이고요. 예. 그런 어떤 시도의 과정에 현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도의 시도를 하고 있는 하나의 회사가 국내에 직토라고 하는 회사를 스타트업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국내 업체입니까? 예. 예. 근데 이 직토는 이 그 자금을 미국의 킥스타터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려서 이 기술을 설명을 해가지고 그 펀딩 목표액을 이미 확보를 하고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시는 것과 같은 손목 밴드인데 단순하게 운동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추가적인 센서를 이용해서 척추 측만증,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걸음걸이를 가지고 척추가 얼마나 휘었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오랫동안 앉아있고 잘못된 자세를 취해서 척추 측만증이 오는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주 심해지기 전에 미세한 상태에서도 미리 인지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미국에서 이 분야의 마켓 1등을 하고 있는 피핏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한 여성이 자기 직장 상사의 집에 가서 이제 파티를 했었었는데, 예. 파티가 끝나고 나서 잠시 휴식 시간에 이 사람은 이제 그 방에서 잠깐 잠이 들었었던 거죠. 그 여자분이요.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제가 잠든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요. 경찰이 와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날 날씨에 약간의 이제 서리와 눈이 약간 왔었기 때문에 경찰이 바깥을 조사해 보니 발자국이 전혀 없었던 거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근데 그때 마침 이 여성분이 피핏을 차고 있었던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경찰이. 예. 그래서 피핏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이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그 순간에 집 바깥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던 것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위증을 한 거죠. 아. 실제로 그런 사건은 없었던 겁니다. 예. 근데 성폭행 사건은 없었던 것을 자기가 당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는 그 웨어러블이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을 다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어떠한 경우에 어떤 그런 위증한 것을 밝힐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스마트 밴드를 이용해서 예. 지금 이 미국에서 작년에 지진이 있었었는데요.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뉴스에 일반적으로 나오면 몇 시에 지진이 있었습니다라는 보도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로부터의 거리를 다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저 밴드를 차고 있던 밴드 사용자들은 그 정보를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동기화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일어났다라는 개인적인 정보를 제거하게 되면 그 지역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깨어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번이라는 회사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나파밸리와 소노마 지역은 거의 80%에 가까운 사람이 깼고, 또 다른 지역별로 몇 프로의 사람이 지진을 느끼고 깼는지를 명확하게 수치로 분석해내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예전 같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을 분석해내는 일들이 가능해지고요.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스마트 쿠션입니다. 그러니까 방석인데 너무 예.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앉아있는 자세에서 너무 꾸부정하게 앉아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것이고요. 뭐 스마트 포크를 만들어서 얼마나 내가 몇 분간 밥을 먹었고, 그 밥 먹는 동안에 몇 번의 포크질을 했으며 포크질한 간격은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 막 밀어넣듯이 먹진 않았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만도가 심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급격하게 먹는 경우가 굉장히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급격하게 먹으면 뭐 저기 전기 감정 같은 걸 주는 건가요? 자극을? 저 손잡이에 바이브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거에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하는 경우 바이브레이터로 경고를 주게 돼 있는 것이고요. 스마트 텀블러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스마트 텀블러를 활용하게 되면 내가 물을 음용한 양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저게 센서가 있어서 콜라라든가 뭐 포카리 스웨트라든가 뭐 이런 음료들을 지금 확인할 수 전무님한테 있습니다. 가렸지만 지금 전무님 화면 나가신 쪽에 그게 잔인 거죠. 예, 컵인 그래서 거죠. 예, 컵. 스마트 예. 텀블러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 콜라를 마실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물을 마실 수도 있는데 그걸 정확히 측정한다는 예,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었는지 칼로리를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물을 아, 먹었으면 물.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을 먹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 아니 왠지 되게 신기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뭔가 이게 좀 뭔가 노출되고 예, 내가 좀 체크된다는 건 약간 기분이 좀 묘하기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죠. 정대 캐스터가 지금까지 얘기를 잠시 또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죠. 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조금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가전제품과 모바일 기기 등의 사물에 인터넷 접속 기능을 넣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사물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을 뜻합니다. 웨어러블 팔찌와 같은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폰 전자기기 장비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방금 이야기 들으신 것과 같이 음주량, 방사능, 공기의 질까지도 사물 인터넷 기술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전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는 지난해 6,558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조 7천억 달러로 연평균 16.9% 성장할 전망입니다. 사물인터넷이 또 어떤 분야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지 잠시 이야기를 더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갑자기 화면이 넘어왔습니다. 예. 예, 앞서 이제 웨어러블 기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헬스케어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웨어러블 기기에서 얘기를 나눴지만 가장 좀 핵심으로 밀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부분이 이 분야일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어느 정도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준비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다양한 센서를 엮어서 의학 정보와 엮여진 새로운 디바이스들을 출시하는 시장도 시장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예측되고 있고요. 나올 수 있는 그 센서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아주 얕게 약간 살짝 드러내서 거기에 이식을 하는 이식하는 센서도 있고요. 예. 소화 가능한, 그러니까 먹는 센서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센서의 시장이 그 어떤 센서를 할지라도 그 마켓이 죽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양한 그 여러 가지 그 센싱 디바이스, 헬스케어용 디바이스들 중에 가장 현재 확고하게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영역은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그냥 정보들을 얻어서 건강한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의학 분야에서조차도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 질환자들한테는 그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거죠. 그래서 예. 자신이 쓸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시장이 그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도 높이 형성되면서 지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문님 그렇다면 이 모든 걸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 이건 아무리 좋은 신기술이 펼쳐져도 내가 이걸 어떻게 적응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듯 싶고 예, 또 이게 또 보안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측정되고 내가 뭐 개량화되고 내가 집안을 지키는데 해킹됐을 경우 예, 이거에 대한 후폭풍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사물 인터넷의 앞으로 시장에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보안에 대한 염려를 부식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내 집안에 아까 그 홈 시큐리티 디바이스를 설치했는데 나는 누군가 침입한 것을 감시하고자 설치한 것이 그 목적이었지만 그 목적과는 달리 누군가가 그 디바이스를 해킹을 해서 나를 바라보게 내가 된다면 감시당하는. 예. 예. 그럼 나는 집안에서 편안하게 속옷바람에 거실에 앉아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을 누군가가 바라보는 의도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홈 예. 시큐리티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그 홈 게이트웨이 디바이스에 어떤 보안 레이어를 얼마나 잘 담아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무님 지금 이 사물리터 얘기 우리 나눌 게 되게 많죠. 근데 오늘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한 1, 2부 정도 하고 다음 기회에 나오셔서 또 국내 기술력은 얼만큼 되는지 또 관련 기업들은 무슨 기업들이 있고 오늘 못 나눈 얘기도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까?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장애 주식 사고팔군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사물 인터넷 관련된 얘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분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